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18강입니다. 동부가 일본의 재무장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펜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거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부가 지역의 일본의 이제 재무장,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제 이제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전쟁. 마지막 때는 다른 얘기로 해서 전쟁의 때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때 동부가 5천 년 최종 대결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다룬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본격 다루게 되는데 동부가 5천 년의 최종 대결 그동안에 다시 말해서 동부가 역사 5천 년 동안에 이 중화족과 동이족의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중화족의 확장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확장이 있었고 동이족은 계속 이렇게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동이족이 이제 그 먼저 동북아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아라라산 그 아래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 중동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내려와서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출발한 민족이 있다.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출발한 동이 선조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늘님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즉 천손족이라고 하는 하늘의 자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화족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출발한 종족이다. 특히 이제 인류가 요 바벨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타락한 뒤에 그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 이쪽 동쪽으로. 그래서 사단 숭배를 가지고 온 종족이다. 즉 자신들을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이제 차이 나는 점이다. 동이족과 이제 화족의 큰 차이점은 이렇게 이러하다. 하늘님의 자손이라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생각과 또 용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동이족은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태양을 이렇게 섬기는 민족으로, 태양을 중요시 여기는, 빛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 아이들이 이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쓰여가지고 만들어냈지만 이 동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사실 있다. 동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 갈 때 그 동도 되는데 이 동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고대 이제 동이족들의 그러니까 알타이족들의 그 언어에서 이 태양의 원말이 이건 태양은 이제 저기잖아요. 한자어잖아요. 요것의 원말이 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 동이 이 해를 뜻하는 말이 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예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문양을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라 그러잖아요. 동그라미라 그러는데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동을 그렸다. 그람이라는 게 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동그라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벽 동트다라 그러잖아요. 동트다라 그러는데 이게 날이 밝아지는 거죠.
동트다라고 쓰지만 이게 원래는 동이 뜨다예요. 동뜨다. 동이 뜨다. 동이 뜨다 해가지고 이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다. 그 태양이 뜬 것이다. 뜬 것이 동트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게 동이족의 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타이에서는 이제 이 투르크 계통에 있어서는 이제 동을 이제 요 발음 요쪽 요 발음 자체 요 이응이 뒤로 가면서 도우가 된다. 도우. 그래서 투르크 말이라든가 이쪽 중앙아시아 말에 있어서 동은 도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이 또 서양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도우가 이렇게 동그란 원판을 이제 도우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피자에서 동그란 판을 뭐라 그래요? 도우라 그러잖아요. 도우. 이거는 이제 여기 이 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 흉노족, 그다음 흉노족, 훈족 이렇게 우리 게르 그 돌골족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이라는 말이 이제 도우라 그러니까 이 동이 도우로 변하고 도우가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동그란 거 이렇게 핫도우 이것도 이제 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자 만들 때 그 판을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런 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갔죠? 하여튼 이제 요 그 동이라는 뜻이 이 태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의 이렇게 양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둥그렇게 옛날에 만들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이렇게 토기를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동이라 그랬다. 동이 이렇게 물도 담고 이랬죠. 그러니까 요거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둥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이자는 큰 사람 이자인데 원래는 이제 오랑캐 이자로 나중에 변화가 되지만 그 전에는 큰 사람 이자, 큰 화살을 가진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 이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해문자라고 그 한자 어원책이 있는데 2000여 년 전에 거기에도 이렇게 이자에 대한 설명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여튼 동부가 문화의 원형을 만들어낸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가에 있는 모든 문화 그 원형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먼저 도착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의 여러 가지 갑골문, 금문을 이런 걸 만들어낸다던가 그래서 한자도 원래는 동이족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가 제국 시스템, 어떤 조종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천자 개념, 천자 개념이 이렇게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든가 천자의 개념,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도 다 이제 동이족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이족들은 이제 동이족 내의 정통성 싸움에 좀 많이 휩싸이게 되면서 어떻게 많이 이제 동이족이 지금 많이 힘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이족은 많아야 2억 3천에서 5천 정도가 저기 있죠. 동이족으로서 순수 동이족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터키라든가 중앙아시아도 다 동이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순수한 동이족만 요 정도 남아 있는 것이다. 만주족도 다 중화돼 가지고 한족에 다 이렇게 2천만이 다 이렇게 저희가 된 거죠. 한족에 편입이 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화족들이 실력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권모술수와 역사 탈취, 문화 탈취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동이족의 좋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놨다고 역사 서술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족이 굉장히 팽창하고 이렇게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동북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화 세력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니까
하고도 좀 비슷하죠. 아랍도 이렇게 그 이슬람 문화를 통해서 계속 모든 민족들을 그 이제 아랍 이슬람 그런 문화권으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저기로 다 이렇게 통합을 해내듯이 이 그 중화주의도 각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중화의 어떤 민족 속으로 다 포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동이족의 강한 그 세력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동이족은 많은 이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은 저쪽 그 투르크계를 통해서 중동 지역으로도 가고 또 그리고 또 하자르 해가지고 또 동유럽으로도 가고 또 핀란드까지 갔죠. 헝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훈족들이 그래가지고 이쪽 그 서방 서유럽으로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 동이족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이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윗부분 이제 초원지대에 있어서는 동이족의 그 서방으로의 진출이 활발했다. 원나라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은 동이족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그러니까 진나라도 사실은 진시황제도 사실은 동이족 출신인데 이 진나라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화족화 되면서 이 동이족 이 동부 해안 지역에 있었던 동이족들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흡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때 이제 진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부 해안 지역에 동이족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고구려 백제도 상당 기간 동안에 중국의 북부와 그 다음에 그 동부 해안 지역까지도 이렇게 고구려 백제가 계속 이렇게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됨으로써 이 지역은 동이족의 공간이 삶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족 내에 세력의 이탈이 있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훈족이죠. 원래는 이제 훈족인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이라는 것이 이제 훈훈한 아주 정이 있고 훈남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이제 노라는 것은 이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뜻이죠. 이거는 욕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훈을 흉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일단은 이제 훈족이 이제 서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강한 세력, 그 전투력이 강하고 이런 세력들이 서진을 하게 됨으로써 이 동이족, 요 남아있던 동이족과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의 그 화족과의 어떤 싸움에 있어서는 동이족들이 점점 불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훈족이 서진하게 됨으로써 이제 게르만족 이동의 계기가 됐고 또 게르만족이 또 로마에 타격을 주어서 유럽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여튼 또한 이제 훈족의 일파 돌궐, 투르크라고 하죠. 이 돌궐족이 중앙아시아 중동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셀주크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루고 또 중앙아시아 각 제국들을 이루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 세력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동이족의 이탈이 있었다. 그리고 또 몽골이 이제 또 세계 제국을 건설했으나 이렇게 점점 또 쇠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중화주의 내에 이제 거의 편입이 돼서 이제 그 문화권으로 편입이 돼서 소중화를 자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 특히 유교 사회,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서 유교라는 것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 뽕을 맞은 이제 그 한국 한민족이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속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동이족이 굉장히 약화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한민족이 동이의 어떤 적자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 신분과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 경동학 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 정책을 추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동이족 내 한민족과 일본 민족의 이제 대결로 동이족의 대결은 압축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센 동이족들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서방으로 서진하게 되고 이 동방에서는 이 동북아에서는 이제 만주족이라든가 이런 나라, 이런 족속들도 다 이제 한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일본은 그 백제의 후손이자 후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은 본래는 본가가 백제였다. 그런데 백제의 분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데 이제 백제 멸망 후에 이제 본가를 자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고 왜 졌냐면은 이 저기죠. 이, 그 이 태양의 본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족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수도를 나라시로 이렇게 했다. 근데 이 나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또한 태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이제 그 비치는 곳이라고 땅이라 그래서 이 나라라는 뜻이 그런데 요것을 또한 이제 수도로 하면서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것이 백제가 망한 지 이제 30년 후에 이제 일본이라는 이름도 새로 이제 짓고 또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면은 120년의 역사가 삭제시켰다. 그래서 자기가 분가의 역사를 삭제시키고 본가 자기가 이제 일본 태양족의 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그 동이족의 본가를 자처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까지 한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일본 민족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진왜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구와 경제력 등이 조선의 3배 정도는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동이의 적자인 이제 한민족에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이의 적자. 근데 어떻게 해요? 동이의 적자는 뭐 하고 있어요?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동이의 어떤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냥 자신들이 이제 소중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 서구화를 통해서 아예 동북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북아의 어떤 영원한 차자라 그럴까 동이족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적자인 한민족이 동이족의 어떤 역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이제 꼬봉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볼 때 이제 이 뭐야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동북아 민족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으로 이제 서구화를 맹렬하게 서구화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동영화 공영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공영권이라고 그러죠. 동화 공영권은 사실상 동이족 패권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는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앞세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이족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홍산 문화도 이렇게 1925년인가 다 발굴해서 조사한 것이 다 일본인들이고 이 동이족 패권을 이렇게 설계해서 동이족의 영토를 되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먼저 한민족을 이제 일본 민족화하고자 하였으나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내선일체라는 거는 동이 정체성이 아니면 생각하기 힘든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본 일본과 조선 선이 원래는 하나다라는 것이다. 옛날 조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서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선일체 개념이었죠. 근데 이거는 동이족의 한민족으로서는 이제 그 한민족의 정체성의 말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또 일본 민족이 이 한민족을 두고 굉장히 이렇게 대우한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몽골이 우리 그 한민족을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부마국으로 잘 대우해 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한민족이 이 동이족의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점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동이족 적자, 이제 한민족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서 이렇게 내선일체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이런 정책적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사라져야지 그 일본 민족 속에서 동이족을 이렇게 어떤 저기를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어떻게 보면은 찾아내지는 그 적자가 아닌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분가로 태어나 본가를 자체했던 이 일본의 어떤 숙명이라 그럴까, 그 어떤 그 자의식,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멍청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동이족 내에서의 어떤 그냥 싸움만 이렇게 자처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중화의 야욕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우익도 일본이 어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한국은 우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은 무너져 버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북한은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도 이렇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일가를 위한 그러한 나라인데,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민족을 노예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여튼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중화가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대비해서 이렇게 싸우게 저는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5천 년 역사의 긴 어떤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이 대결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화주의는 반드시 한국과 일본 등 동이족을 멸절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선은, 그러니까 고조선을 비롯해서, 이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뭐예요, 고구려도 다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고, 발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백제사도 사실은 자기 중화의 어떤 그런 역사 속으로 지금 편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백제사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또 일본과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뺏어가는데도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이런 한국인들이 이 백제사까지 이제 뺏기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멍청한 상황이냐면, 지금 중국이 한반도 요 북부에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이러한, 한사군은 예전에 여기 요서 지역에 설치하려다가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멸망당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북부 이 북한 지역에 이렇게 한사군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이 한반도 북쪽을 지금 중국 땅이라고 지금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 백제사까지 지금 중국이 이렇게 넘보게 됨으로써 이 서해가 다 이제 중국 내해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이런 야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중화주의다.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요걸 탈을 쓰고 있는 중화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중화주의의 확장의 비전을 가진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의는 그 주적이 지금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일 감정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 지금 중국의 어떤 그 모략인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떤 작전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말씀이 동북아도 적용될 것이다. 이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들고 일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일어나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큰 대전쟁의 그 중심에 중화와 동이의 이러한 5천 년 대결의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들을 잘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초반에 둘째인의 시절에 있어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년의 그 최종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빠르면은 그 20년대 후반과 또 30년대 전반기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또 이렇게 우리가 크다라고 우리가 전에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그 올해가 22년이 굉장히 어떤 해냐, 뭐냐면은 서방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 사건, 그리고 동북아의 아베 암살 사건, 이 두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은 서방에 있어서의 군비 증강의 시발점이 된 것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사건이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서방의 군비 증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동유럽과 그다음에 특히 독일의 무장이 유럽의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재무장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 무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 아베 암살 사건이, 그것이 사실은 그 엄청난 이 일본 재무장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방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사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서방의 군비 증강, 그다음 동북아의 어떤 아베 그 암살 사건은 일본의 재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두 사건이 22년에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전후반기 이렇게 지금 중반에 일어났는데,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이 군비 경쟁의 촉발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그 전쟁의 시기를 대비하는 마지막 이제 질주하는 이제 그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지금 이겼다, 어젠가. 그래서 자미원과 그 공청당이라고 하나요? 공평당이라고 하나요? 제가 기억이 잘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공평당인가? 하여튼 그 자민당, 이 우익 계열의 정당이 이제 압승을 이제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보통 국가와 군대 보유,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헌법 개정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 3분의 요 참의원, 그러니까 저기 저 상원에 해당되는 여기에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우익에 이렇게 일본 민족주의 정당에 이렇게 우승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아니라 결어죠. 이게 제가 계속 실수하고 있네요. 하여튼 중국의 중화주의 세력은 지금 엄청난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이 미국과의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미국까지는 아직 안 되고 이제 이 동북아 지역 패권을 노리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동이족을 압살하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엄청난 뭐라 그럴까, 중화주의 이러한 그 어떤 음모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 지금의 동이족들이 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동이족은 지금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협력 관계를 지금 이룩해서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으로 이제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 군사력으로 이제 마주치게 될 날이 이제 점점 그러한 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일본과 한국 중심으로 중국과 이제 부딪히게 되고 중국은 미국은 좀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 군사력의 충돌은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베 그 수상의 전 수상의 암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재무장이 이제 본격 시행될 거라고 하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암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베 암살이 몰고 온 이 암살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제 아베가 가진 그 사상이 이제 그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베를 죽임으로 해서 오히려 그가 가졌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재무장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내던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일본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고 중화주의가 이렇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일본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는지 그러한 위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일본은 이 동북아를 외면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재무장을 새로 시작했다는 것이 동북아에 있어서 앞으로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전쟁으로 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곳에 이제 이 동이족과 이 중화주의가 이제 맹렬하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한판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 나라들이 지금은 재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